박찬대와 정청래, 정청래와 박찬대, 각 커뮤니티를 통해서 갈라치기 의혹과 도로 수박당 의혹으로 전당대회 시작도 전에 각 지지층들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찬대를 지지하는 층은 정청래의 과거, 전력 및 발언을 들어 도로 수박당이 될 거다라면서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층들은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수박당 언급은 갈라치기 전략이고, 이에 넘어가는 당원들은 우매한 당원들이라고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지지층들의 각각의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첨예한 대립이죠. 난 둘 다 좋은데 라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 지지층들의 여러 글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뭐가 진실이지 라고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던 분이라면 현실 정치의 냉혹함과 당내의 권력 투쟁의 양상들을 보시면서 좀 더 곱씹으며 생각의 깊이를 제공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다 보시면 제 의견도 나오므로 다 보시고 여러분들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양강 구도 속에서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고심 중이라고는 하지만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높은 확률로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은 예비 경선과 본투표로 나뉘는데, 다선 후보 중에서 3인을 선출하는 예비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이 25%로 신설되어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본투표가 진짜 핵심일 텐데, 원래는 직능별, 지역별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이 대의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과거에는 정말 컸었습니다.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200표와 동일했던 적도 있었을 만큼, 이 대의원 제도는 계파 정치의 폐해와 당원 주권에 반하는 비판에 따라서 투표 영향력 감소로 과감하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의 투표 영향력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권리당원 비중이 40%에서 크게 늘어났고, 대의원 비중은 30%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19.1표와 같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대의원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각 후보의 단점 말고 장점과 성과 등을 한번 살펴보시죠. 박찬대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세력들은 찐명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환상의 케미를 가장 큰 장점으로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인 수세에 몰렸을 때도 항상 같이 옆에 있어줬던 행보들은 지지층들의 뇌리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안동을 갔어요. 저도 또 우리 부모님 고향이 안동이에요. 안동을 같이 내려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술을 한 잔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형님, 나 김남국 의원 넷이 앉아서 이제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술을 막 먹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딜 가나 화장실 가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반찬 코너에 가가지고 반찬을 막 셀프 위를 이렇게 봤더니 반찬은 셀프 딱 셀프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좋더라. 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김남국은 시킬 수 있잖아. 김남국은 오래됐고 두 사람이 중대한 사이예요. 중대 선후배 사이. 중대한 사이. 그래서 시킬 만도 한데 시키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원칙을 지키지. 소탈하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재명과는 좀 다르네. 한 게 이재명에 대한 첫. 야, 역시 측근은 측근이네. 일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속칭 7인회에서도 반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출마해서도 확고한 지지 입장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가장 큰 성과는 탄핵 표결에서의 뚝심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주목하는 점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탄핵 처리 방식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핵 처리 방식의 역사적인 차이입니다.
관련해서 우상호 전 민주당 대표가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일반 정쟁과 다르기 때문에 성사되도록 만드는 빌드업이 중요하다. 최소한 여당에서 10명은 확보하고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상호는 물밑에서 계속적인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탄핵을 성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순순히 민주당이 힘만으로 국민을 믿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서도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를 몸소 보여준 점입니다. 전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보여준 가장 큰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정청래 의원은 어떨까요? 댓글도 그렇고 뭐 이사에서도 그렇고 잼겔에서도 그렇고 정청래 수석 뭐 하냐고 막 정청력이 엄청 많던데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너 지금 최고회의 또 비공개 때 그 비명이랑 싸우는 사람 정청래밖에 없어. 김남국 건 등등 그때도 정청래가 막 책상 치고 정청래밖에 없다니까. 다른 친명이라고 최고회의 다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정청래하고 정청래만 싸운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정청래 욕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유 씨. 정청래하면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대표권 요건에 대해서는 지 가장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자꾸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하고 지랄이야 이씨. 다소 특유의 쾌활한 이미지가 가끔 가벼운 이미지로 비춰지고 더불어서 비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장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일각의 우려스러움을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여러 성과들을 보여줬습니다. 역대 어떤 법사위원장보다 개혁적인 모습을 통해 입법 전략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우위에 서고 법사위에서의 일가라는 사이다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역사에 남을 성과는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의 성과와 전원일치를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그거 다 변호사가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5명, 6명 이상 되는 변호사들의 여러 전략 등을 최선봉에서 진두지휘한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청래 의원은 20년간의 정치 경험을 통한 노련함과 공격력만큼은 현 민주당 의원 중에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단방 제 오를 모를 방송에서 댓글에 하도 정청래 욕하길래 정청래 욕하지 마라. 지금 최고회의 비공개회의 가면 정청래만 싸운다. 아무도 다 입 다물고 있고 그 비명과 정청래만 싸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청래 욕하지 마라 했더니 그 근본 없는 잼결에서 그 새끼들이 언제부터 이재명 지지했다고 근본 없는 잼결에서 또 이동형이가 정청래랑 뭐 친하니까 친목질 한다. 내 전화 깎아? 정청래랑 나랑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빨대가 뭐 정청래다 웃기고 내 빨대 누군지 얘기하면 이제 깜짝 놀라. 근데 이런 똑같은 논리를 옛날에 똥파들이 나한테 그대로 했다고. 이재명하고 친목질 한다고. 안 변하잖아. 똑같아요. 안 변해. 이 바닥은. 자, 그럼 이 둘의 각 지지층들이 주장하는 수박 프레임과 갈라치기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해서 갈라치기 프레임에 당하는 우매한 당원이다 라고 비판한 것이 정당할까요?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해서 도로 수박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이유를 한 번씩 살펴보시죠. 먼저 갈라치기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정청래 지지자들이 정청래 반대의 이유를 도로 수박당이라는 공격으로 하는 것은 곧 분열의 정치 공작이며 이에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엽 전 대표의 충격적인 행보와 체포 동의안 가결, 충격 등으로 인한 노파심의 발로인 부분과 이런 아픔으로 승화된 상대방의 순수한 지지 의사를 정치공학적으로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 또는 왜곡하고 비판하는 측면이 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 아전인수격의 해석의 글들을 통해 박찬대와 함께 박찬대 지지자들이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과 진심마저도 폄훼하는 부분은 결국 박찬대 지지자들의 각자의 판단과 지지 의사를 갈라치기 프레임에 넘어가는 우매한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운하는 모습이 비단 극우 지지자들의 행태와 똑같아 보이는 면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박 프레임은 정당하느냐? 이 또한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3년간 보여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와 그 진정성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초반이기에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지만 차기 당대표는 공천권도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라는 요직으로 가기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1년간의 당대표 직무에서 여러 최고위원들의 견제까지도 무시하고 당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상당한 비판을 감수할 만큼의 개인 정치의 화신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건 역시 저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 프레임 역시 똑같습니다. 박찬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당 내 현재 단단한 단일 대우의 모습이 균열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당대회에서는 여러 토론과 연설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과거 약점 및 분열의 언어와 네거티브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는 향후 정치 행보에서 크나큰 타격이 입게 될 거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실력을 드러내어 멋진 승부를 통해서 당원 주권 시대에 당당한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당원들에게 얼마만큼 어필하느냐를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지지 후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토론회 및 연설에서 분열의 언어와 네거티브 메시지를 내는 후보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장점 어필 메시지를 내는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발언과 왜곡, 네거티브에 올라타서 그걸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으로 제 의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모든 커뮤니티 및 여론조사 꼭 포함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정청래 의원이 약 15% 높게 나오고 있고 양자구도에서도 6.5에서 7.5 대 3.5에서 2.5 사이로 정청래 의원이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튜브 댓글에서는 박찬대를 응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당대표 후보로 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좀 더 인기가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대신에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인기가 좀 있어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적당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도 같은데 네. 정청래 위원장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로 뭐 공격적이나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예. 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선거인단으로 해석해보자면 권리당원에서는 박찬대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상당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 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